야채대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입맛대로 먹으면 무병 장수를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여 주신 한명준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캐나다 동양의학 칼리지 원장님으로 캐나다, 미국, 유럽 등에서 동양의학과 육리혁생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셨으며 캐나다의 오리엔탈 메디스 칼리지 설립과 유럽의 동양의학센터를 설립하셨습니다. 또한 뉴욕 기독방송, 라디오 건강상담 및 시카고 교민 초청 건강상담 등 국제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부산동아대학교 사회교육원과 수원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정신세계사를 강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명준입니다. 고양시까지 왔네요. 우리 모천 당순 아주머니 안 오셨나? 오시라고 했는데. 여기 되는군요. 앞에 되는군요. 고양시까지 왔어요. 그때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강의가 제주도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서울을 이렇게 통통칠적으로 치고 오는데 고양시가 요새 수준이 굉장히 높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무원분도 계시고 수준이 높으니까 그 수준에 좀 맞춰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이제 자치대학은 제주도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어려운 강의는 어디였었냐면요. 서울에서 달동네 있죠. 달동네 복지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와 계시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80, 90 되셨어요. 근데 건강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은 80, 90 대도 정정하잖아요. 근데 거긴 난이동이에요. 난이동. 그런 데서 80 되시고 90 되신 분들은 아버지, 할머니, 제가 무엇 말하는지 알아요? 계속 이런 분들, 그런 분들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최고 수준은 높은 데까지 강의를 했으니까 그 수준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강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네. 입맛대로 먹어 무병장수한다. 제가 한명준인데 제가 얼굴을 본 사람 있으세요? 여기 고향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무대인까지 많이 나눠주더라고요. 그 중에서 메트로 알죠? 그 포커스는 몰라요? 포커스는 더 유명한데 그 포커스 안에 오늘 제가 사진 나왔는데 매일 이만큼씩 나오는데 포커스는 안 봐요, 서운하게. 거기에 보면 육리석생법이라 그래요. 육리석생법. 보통 벗어도 되죠? 네. 우리가 대주제는 건강이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암이 걸렸어요. 내가 암이 걸리고 내 와이프가 암이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위장병이 생겼어. 병원에 가는 것보다 병원에도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가치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쌀껍질이 맨날 나요.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자가치료해야 돼요?
자가치료를 해야 되죠? 방구가 맨날 나와요. 병원에 가야 돼요? 자가치료해야 돼요? 방구 고치는 병원은 없죠? 자가치료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5가지 들었는데 어떤 건 스스로 치료할 수도 있고 어떤 건 병원에도 의존할 수 있는데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어느 것이고 병원에 의존하는 건 어느 것인가. 저거 잠깐 1분만요. 영구, 이거 좀 이쪽으로 옮겨줘요. 여기는 많이 떨어졌어. 제가 힘이 세니까 저는 이건 제가 움직이고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죠? 네. 자가치료하고 또 이런 걸 간단히 생각해보죠. 제가 요새 요원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동양의학 학장 아닙니까? 동양의학 커뮤니티 설립자이자 학장이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약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음식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매일 먹는 밥을 먹고 사는 거지 약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약을 처방하면 약 효과가 좋아요. 사람들이 약만 달래요. 그리고 또 약을 팔면 요게 생겨요, 돈이. 그리고 약재는 싼데 약재가 누군지 모르고 어떤 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뭐가 들어갈지 몰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병을 고칠 때 마늘로 고쳐주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지 않아.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마늘이라고 하지 않고 한의학 용어를 사용하면 여러분들 모르니까 내가 존경받을 수 있거든요. 존경은 받을 수 있는데 진실로 보면 한약도 음식 안에 있는 것이지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제 음식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 정리해놨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하나 예를 들 거예요. 남아김치 하나 갖고도 병을 고치는데 얼마큼 빨리 볼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들어드릴게요. 근데 요건 그렇고 병원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회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영향인가? 내가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학원 음식을 먹었는데 그날 설사가 많이 났어요. 근데 설사를 났는데 금방 멈추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엄마가 애기 몇 분 낳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엄마도 사람을 만들었네요. 똑같아요. 만든 건 똑같아요. 그런 능력 있는 엄마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되면 진짜 자기가 능력 있어. 엄마가 되면 그 전에 성도들이 애기를 낳고 키우는 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보이죠. 그렇죠? 그 존경스러운 엄마가, 그 위대한 엄마가 그때 설사하는 거 하나 정도는 못 고치겠어요? 우리 빌 게이츠가 만든 컴퓨터도 스스로 고치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내 몸을 스스로 못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설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미나리를 먹으면 독을 제거한다는데 어떤가? 살구를 먹으면 어떻게 좋은데 요새 외부에서 포도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병이 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에 갈 것인가 스스로 치료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문제 이런 총체적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육미섭생법을 얘기하고서 제목은 그래요. 육미섭생법 고기를 먹는 방법이냐 그게 아니고 육미 6가지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떫은 맛 이걸 6가지라 그래요. 근데 이 의미는 참 중요한 게 여사님 사람은 뭐 먹고 살죠? 음식 먹고 살죠. 그럼 내가 아플 때 뭐 먹어야 돼요? 봐봐요. 네, 사람은 음식 먹고 살아요. 이 말이 정답이죠. 그러면 음식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이 말이 정답이죠. 사람은
음식 먹고 산다는 것은 음식 먹어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음식 먹어서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결국은 삶과 죽임이 결정되는 것이지 약이 아니에요. 내가 음식 먹고 삽니다. 그럼 아플 때 뭐 먹어요? 음식 먹어야지. 이 말이 정답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음식 안 먹고 삽니다. 그러면 약 먹고 돼. 이 말이 맞지만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사람은 뭐 먹고 살죠? 음식 먹고 살죠. 그러면 아플 때 뭐 먹어야 돼요? 음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대답을 안 했어. 그것은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하겠다 이거야. 실제로 아픈데 어떻게 음식 먹어서 고치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지를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쨌든 결론을 내고 사람은 음식 먹고 사는 건데 결론을 내고 이 음식이 오늘 콜라 먹고 짬뽕 먹고 설렁탕 먹고 양갱 먹고 여러 가지 다 먹었잖아. 이걸로 내 세포를 만드는데 내 세포가 병든 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세포는 내가 음식을 조절하면 건강한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한 세포는 많아요. 요새 요가 유행하죠. 요가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 가족 레크레이션 하는 방법, 숨쉬기 하는 방법, 이 대체가 그런 게 40까지, 50까지 한 번만 형성됐거든 안 해.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를 만들자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를 뭐로 만들어요? 음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봤자 내가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한 번의 기교적인 여기에요. 봐봐요.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어요. 근데 할머니들은 간암으로 애들이 빨리 아니잖아요. 의사가 수술하고 끝난 건 의사가 했지만 아는 게 끝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음식 먹어서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6배, 7배 빠르다 그래요. 근데 이 음식이 모두 다 음식 잘 먹으면 되는데 세상의 모든 음식, 아프리카 음식까지 다 모아서 보면 6가지 맛을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음식, 짬뽕, 짜장면부터 저는 항상 짜장면 치면 고민이야.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항상 고민이야. 그렇죠. 짜장면 치면 가면 그게 고민이에요. 중국에 가면요, 나는 여자들이 좋아요. 여자들은 애기를 키워봐서 왜 여자들이 좋을까 생각해봤더니 여자들은 애기를 키워보잖아요. 그러면 애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 감정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할 때 내 감정이 가잖아요. 그 감정이 전달받대. 그래서 다시 와. 근데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자가 좋아요. 근데 중국에 가면 종남종이라고 있거든요. 종남종은 뭐냐면 솔직한 말을 하면 종남종이 종남하고 울리는 거예요. 근데 왕하고 왕비하고 신하하고 셋이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저 종남종이 울리는 나라를 한번 보자. 그래서 신하, 그대가 한번 솔직한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왕이시여,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를 솔직히 얘기하면 그 왕의 자리에 한번 앉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남하고 종이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냐, 저기, 왕한테 물었어요. 왕은, 그대는 무엇이 솔직한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거다. 그래도 누가 금은 하나를 주면 또 그게 좋더라. 그랬더니 종남하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왕비한테 물었어요. 왕비한테, 그대는 어떤 게 솔직한 말인가? 그랬더니, 죽을지도 모르나, 이 나이에도 젊은 남자가 옆에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정답을 올렸거든요. 나는 여자가 좋아. 정답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정답 올리지. 오늘은 운이 좋은 거야. 어떤 강의장에 가면 처음에 뒤에서 오면서 여자들이 많은가 가려. 여자들이 많으면 그날 운이 좋은 거야. 근데 죄송한데 남자분들을 많으면 운이 나쁜 거야. 제일 운이 나쁜 때가 어디냐면 정상도에 갔는데 어디다가 특정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상도에 가는데 그날 꽃이 따는 날이야. 그래서 자마 신세에 들어가고 어르신처럼 그렇게 앉아계셔 다들. 근데 거기다 꽃이 따는 사람들 거기 남자 아니에요. 이렇게 뭘 나와? 이렇게 뭘 나와? 근데 어디 가면
다 여자야. 그럼 한 번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2주를 쉬면 반응이 없으면 가는 못한대요. 그렇잖아요. 난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말하나 이러고 와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영상을 말하니까 여자분이 그래요? 이 순진해.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부사를 하면 저 사람은 귀가 이렇게 얇아갖고 그게 귀가 얇은 게 아니라 사람 감정을 느끼는 거죠.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운이 좋아. 하여튼 운이 좋은데 이런 식의 모두가 다 6가지로 외에는 벗어나는 게 하나.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내 세포를 잘 만드냐 못 만드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끄떡끄떡했어요. 그죠? 끄떡끄떡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병은 고혈압, 당뇨, 배 나온 거, 당 나온 거, 딸꾹질 하여튼 이런 병을 다 모아보면 몇 가지 종류냐면 13만 가지 종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13만 가지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병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흔한 병, 뭐 간염, 뭐 위장병, 뭐 당뇨병 이런 거 검사해서 종합병원이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13만 가지 병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13만 가지 병 종류는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음식 먹으면 야 이게 딱딱 나오네. 자기가 만든 음식 하나님을 쭉쭉 역수사를 준다 그러잖아요. 네, 13만 가지 병이 만들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오장육부가 만드는 거예요. 오장육부는 뭐냐면 간장과 담낭, 신장과 소장, 비장과 위장, 폐장과 대장, 신장과 당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심포를 고쳐라 이런 말 있잖아요. 심포와 상초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어느 강의 같은 게 이렇게 중요하게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심포 좀 한문으로 써주십시오. 지금 바쁘 죽겠는데 나 못 써요. 하여튼 오장육부는 요게 속하는 건데 이제부터 결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든 병은 다 오장육부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6가지 나서 걸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요 말은 오장육부 중에서 어디랑 연결되어 있겠어요? 요 말하는 힘은 그럼 뭐 반복력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장. 오케이. 여기서 답은 입은 위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옛날부터 입병 생길 때 뭐 먹죠? 입병 생길 때. 입병이 생겼다는 것은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꿀. 입병이라는 것은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장병이 생기면 입병이 생기는 거고 입병이 생기는 것은 위장이 생기는 거고 밥은 입으로 먹으니까 밥만이 먹으면 위장이 탈이 나고 이거 연결되죠. 입병이 생겼을 때는 옛날부터 뭐 먹어요? 꿀 먹어요. 그럼 위장병 생겼을 때는 뭐 먹어야 돼요? 꿀. 단맛. 그러니까 위장에 걸리는 모든 병 있잖아요. 그것은 다 단맛으로 치유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입병만 말고 사람이 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말은 뭐로 해? 눈으로 하나? 입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추운 데 가면 저절로 몸이 막 이렇게 떨리죠. 네. 내 몸이 추우니까 추운 것은 춥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율신경이 안에서 막 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장이 허전한 사람은 위장을 움직이고 싶어서 위장이 자꾸 소처럼 대소리를 치듯이 위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자꾸 대소금지를 쳐. 그러니까 뭐가 자꾸 먹고 싶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수다 떠는 거죠.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을 옛날에 꿀 먹으면 어머니 그랬잖아요. 그럼 말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말 많이 해. 그럼 뭐라 그래요? 왜 먹어라. 그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 거 먹으면 위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입병, 위장병, 병명을 13만 가지가 병명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우리 남편은 트림을 잘해.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 먹어요? 단맛. 단맛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꿀, 엿, 또 어떤 게 단맛 시켰어요? 과일 중에서 무슨 단맛?
간장 달겠죠, 뭐. 다른 거, 고기 종류, 맛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스르르 나는 거, 단맛을 먹는 거고. 그러면, 요 입에서 냄새, 가뜩이 나는 깎이는 입냄새 같은 거는, 그거는 고춧가루 냄새, 뭐, 비린내 좀 그런 거라 금방 없어져요. 네, 그렇다고 누가 뽀뽀하고 싶으면 그냥 양치질 한번 하고 뽀뽀하면 돼. 위장에서 나오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장에서 나오는 입냄새. 어떤 음식 먹어요? 단맛. 단맛 중에서 설탕 같은 걸 이렇게 먹잖아요. 꿀 같은 걸 먹잖아요. 뭐 꿀은 이렇게 쫙쫙 뭉치잖아요. 설탕은 쫙쫙 뭉치고 쫙쫙 뭉쳐서 냄새를 쫙 잡는 거예요. 그리고 위장이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꽉꽉 눌러서 모든 음식을 분해만 시켜서 위장에서는 음식을 절대로 흡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분해만 시켜주고 섞어주는 거거든요. 그 분해시켜주고 섞어주게 하는 게 이 단맛이에요. 그러니까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찹쌀을 먹으라 그랬어요. 찹쌀은 짝깍짝깍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미리 인절미를 사다가 잘 잘라서 냉장고에 놓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두세 개를 꺼내갖고 프라이팬에 쫙 녹여갖고 꿀을 찍어 먹으면 그게 꿀떡 아니에요. 그럼 위장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한 500명 모인 데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근데 그 인절미를 먹을 때요, 꼭 냉동실에 놓다가 먹어야 되나요? 그날에서 먹었는데, 찹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 중에 단 것이 뭔지 알아요? 소고기. 소고기에서 위가 4개 아니에요. 위가 항상 허전하니까 소는 되새김질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되새김질을 이렇게 벼 아니에요? 벼가 단맛이에요. 그래서 애들 우유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분유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이 안에서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뭉쳐요. 그럴 때 옛날에 벼를 물에 푹 삶아서 벼물을 먹는 거 몰라요?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끈적끈적한 뭉치는 게 싹 녹아요. 그러니까 위장 속에서 우리가 밥을 안 먹었을 때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돼야 되잖아요. 밥이 들어오면 확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 벼물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홀 엿은 맨날 구하기 쉬우니까 요걸 까먹고 벼를 구해러 가야지. 이거 하면 안 돼. 그냥 다른 거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살찐 사람은 뭐 먹어야 되겠어요? 살찐 사람. 왜 살쪘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그럼 안 먹으면 되네? 그쵸? 근데 먹고 싶어. 산이 많이 나와서. 산을 억제시켜서 안 먹게 하려면 단맛을 먹으면 산이 억제되는 거예요. 봐봐요. 애들한테 너 사탕 먹지 마. 단맛 떨어진다. 그러지. 너 사탕 먹지 마. 단맛 난다. 이래요? 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살찐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는 계속 단 거를 먹어. 그리고 자기가 살쪘을 때는 단 거를 먹고 있거든?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단 걸 먹어서 살쪘다고 착각하는 그게 아니라 내 몸은 자율신경이 스스로 알아서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먹어요. 여러분들 아파보세요. 특히 임신했을 때 가만히 누워서 오늘 뭐 먹고 싶은가 생각해보면 자기 몸에 딱 필요한 거를 찾게끔 되는다고요. 근데 남편이 일하는데 오늘 남편이 골탕 먹으려면 뭘 사와야 되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여튼 자기가 누가 많이 웃었어. 그분은 맨날 남편 골탕 먹으려고 우리 아줌마 다 골탕 먹으려고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 하여튼 자기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찐 사람들이 다른 것을 먹어서 자꾸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먹으니까 내가 안 먹고 싶어. 그래갖고 냉장고에다가 이효리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비키니만 입는 거. 냉장고 문을 딱 열면 이효리를 보는 거. 요것도 이렇게 날씬해졌는데 나도 날씬해져야지. 그 냉장고 문을 다시 닫고 돌아와.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맨날 살쪄. 그래서 보니까 남편은 이효리 한번 보고 싶어갖고 냉장고 문을 열고 아들도 이효리 한번 보고 싶어갖고 냉장고 열고. 모든 사람이 다 예뻐지고 싶죠? 예뻐지면 예쁜 사람은 남자들은 그래. 헌법에서 보호해줘야 된다. 예쁘면, 그렇죠. 예쁘면 얼짱 여자 있잖아. 누군 여자도
누가 살려줘라, 외국인 누가 풀어주라고 그런 거 많다고요. 그렇죠? 예쁜 사람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쁜 게 공부도 잘하네 이래요. 근데 못생긴 게 공부 잘하면 독한 년. 예쁘면 모든 게 용서돼. 하여튼 얼굴도 예뻐야 되지만 하여튼 살찐 사람들이 그래서 단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지 말고 꿀떡, 아까 찹쌀 꿀떡을 한 2개 먹으면 절대 배 안 고파요. 그리고 하루 이틀만 해도 가래뼈가 탁 들어가요. 저 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날씬하죠? 건강해지면 건강해지겠죠? 건강해지죠? 건강해지는 게. 하루가 기분 좋으면 세상은 아무리 세월이 많아도 하루 살기예요. 오늘 내가 기분 좋고 하루가 기분 좋잖아요? 그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근데 오늘을 내일 옮겨요. 내일 기분 좋고 잘 먹었어. 그럼 내일도 오늘이고. 그래서 365일을 하루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 안 고프고 날씬하고 기분 좋고 살면 만사가 끝난 거예요. 찹쌀 2개 먹으면 다이어트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어디가 연결되어 있겠어요? 무릎. 살찐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잖아요.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보이지 않는 장부라 하더라도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이러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요 피를 만드는 게 찌개 백반이거든요. 찌개 백반이 보글보글 끓어서 에너지가 생기는데 요 피를 만들어주는 데는 기가 있어요. 요 기가 움직이는 길이 있는데 위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힘이 요 무릎이에요. 그래서 위장병이 생기면 무릎이 생기는 거고 무릎이 아픈 사람은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을 고치면 무릎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무릎 아픈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단맛. 그래서 옛날부터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사골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속뼈를. 근데 발목이 아픈 사람이 속뼈를 먹잖아요. 그럼 발목이 더 무서워. 그거는 조화가 좀 맞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은 됐어요. 위장은 됐어요. 요 가슴도 알려드릴까요? 가슴? 여자들 가슴 자꾸 처지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아무리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해봤자 처진 게 다시 내려오진 않아요. 처진 게 다시 올라가진 않는데 요 가슴하고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겠어요?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소져서 우리가 먹잖아요. 소가 위장에 들기 때문에 젖고 큰 거예요. 그래서 단맛을 적절히 먹어주면 천년 때처럼 다시는 돌아오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올라서요. 근데 제가 너무 세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안 믿을까봐 그렇지 60 먹고 넘어간 사람들 음식 잘 조절해서 천여가심처럼 변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봐요. 이 말이 믿어지냐 안 맞는지 봐봐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암을 줘. 할머니도 상처가 나면 암을 줘.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세포는 누구든지 다 생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성되는 걸 잘 생성되게끔 만들고 배설되는 걸 빨리 배설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는 근데 현대과학으로 되지 않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매일 먹는 6가지 맛으로 조절해서 최고는 그렇게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장은 일단은 짚고 요 코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숨쉬는 코. 귀랑 연결되어 있어요? 폐랑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코는 폐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코가 찝찝거리고 코가 자꾸 막히는 사람들은 코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운 것을 먹으면 코가 빵 뚫리죠. 매운 것을 먹었는데 코가 빵 막힌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매운맛을 들으면 코를 좋게끔 코를 어쨌든 자극하는 거예요. 빵 뚫리게. 어디를 좋게끔 해요? 폐를 좋게끔 하는 거예요. 무가 무슨 맛인지 아세요? 무가 매운맛이거든요. 그러니까 묵국을 먹으면 가슴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폐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매운탕을 먹으면 어플에서 어디가 시원해요? 뒷박꿈치가 시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가슴이 시원해지죠. 매운맛. 매운맛은
폐하고 대장을 좋게끔 합니다. 내가 설사 났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매운맛. 어느 정도냐? 설사가 어느 정도냐? 물 섞을 수 있는 거. 그거를 가장 빠르게 고치는 방법은 나 같은 경우 이건 센 방법이에요. 우유를 약간 따뜻하게 데워. 그래서 반컵 정도에다가 너무 자극적이니까 위장을 좀 놀라지 않게끔 해서 설탕을 한 숟가락 정도를 넣어요. 그래서 그냥 마셔요. 그러면 먹는 순간 아랫배가 따끈따끈해지고 설사가 딱 먹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설사가 나잖아요. 설사는 장에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위장에서는 음식물을 다 들어오면 꽉 다만은 줄줄 모르지만 음식물 영양분은 절대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장에서 다 흡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피부병이 자꾸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왜 그러겠어요?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영양분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건 대변을 배설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장이 이상이 생기니까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나쁜 노폐물을 흡수하고 장으로는 나쁜 걸 내보내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내보내. 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독소가 어디로 나오면 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데가 없으니까 피부 모공으로 다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피부가 나쁜 사람들은 어떤 음식 먹어야 돼요? 매운맛. 근데 피부가 나쁜 사람들은 매운 거 먹으면 자극돼서 매운 게 더 나와. 우리 와이프가 44살에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자연분만해서 낳았어요. 의사들이 놀랐는데 하여튼 애가 지금 18개월 됐어요. 근데 마늘이나 파마늘 이런 거 자극성 있는 거 들어가면 벌써 여기가 뻘긋뻘긋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운 걸 먹으면 뻘긋뻘긋해지니까 매운 걸 먹어도 자극성이 있는 걸 절대로 먹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힘들죠. 그런 힘들면 영원히 올라가지 말아야 건강해요? 아니면 힘들어도 계속 올라가야 건강해요? 자극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만 뿔긋뿔긋하지 그 다음에 적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운맛은 꼭 고추만 매운 것이 아니고 파, 마늘만 매운 것이 아니고 무도 매운 거고 배추도 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토피성 피부에서 내가 오늘 보자면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가 없어졌는데 진짜 하늘을 내셔서 내가 다니고 그런다 했는데 한 달 동안 한 달 했는데 아토피성 피부염이 안 났다. 내가 사표를 써야 돼요. 봐봐요. 무, 배추도 다 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요리하고 다니니까 알아. 남아김치 담을 때 어머니 남아김치 재료가 뭐야? 무, 배추, 그 다음에 파, 마늘, 그 다음에 또 고추, 생강, 그 다음에 배도 박하 냄새가 나도 회대장을 줬기로 확 다 매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탁 담궈놓으면 10시간 안에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연효소가 나오잖아요. 매운 게 발효가 돼갖고 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생신 유행하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생신 원조인데 여러분들 아세요? 하여튼 그렇고 여기에 매운 음식이 바로 내서 들어가니까 요새 고춧가루만 좀 빼자고요. 고춧가루를 그래서 이렇게 꺼져서 꾹꾹 들어오잖아요. 요즘 말고 아예 고춧가루 빼서 자극성 있는 거니까. 파, 마늘 먹는데 자극성 있다고 뭐 그러진 않겠죠. 그것도 물에 담궈 불려서 먹는데 건드려 먹는 것도 아니고 물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매운 것이 다 저절로 흡수돼갖고 장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토피성 장이 좋아지고 아토피성 피부염이 없어집니다. 아토피성 피부염만 없어지냐? 어떤 병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회를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회가 매운맛이 비린맛이 매운맛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 먹으면 장이 좋아지고 다이어트가 되고 몸이 풀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아김치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반찬으로 하고 또 사람이 남아김치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가르쳐줄게요. 단맛이 있는 밥은 기장쌀이고 찹쌀이에요. 매운맛이 있는 밥은 뭐냐면 현미예요.
현미는 매워서 물에 톡 끓으면 현미가 매콤한 맛이 나요. 그 매콤한 맛이 너무 강해갖고 차를 먹을 때 보리쌀처럼 이렇게 싹 부어서 차를 내는 거거든요. 현미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미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쌀도 좀 넣고 하여튼 현미비율을 좀 높여서. 근데 애들이 또 현미밥을 먹으면 까칠까칠해서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현미밥을 해갖고 요걸 좀 남겨서 누룽지를 만들어요. 애들 누룽지 좋아해. 그냥 먹어도 되고 누룽지를 물을 많이 넣고 누룽지 탕을 만들어. 그럼 이게 한국 스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처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때는 전혀 매운맛이 없는데 안에 속성이 매워요. 이거 물처럼 먹으면 그냥 우리 18살, 18살 우리 아이는 우유 그래. 그럼 우유 주잖아요. 그럼 이놈이 우유를 먹는데 거기다 이런 걸 좀 섞어주면 얘는 이렇게 색깔을 싹 봐. 그래서 하얀 게 많은 건 먹고 하얀 게 아닌 건 다시 봐. 그러니까 섞이고 하얀 밥을 가지고 다 섞어서 적당히 맛있게 주면 우유 먹는 것처럼 그 현미죽이 다 들여다보는. 그래서 먹어봐요. 오늘부터 해서 뼛속이 정기라는 건 뭐냐면 맑은 기운을 있잖아요. 맑은 기운이 꽉꽉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걸을 때 보면 내가 걷는 모습 보여줄게요. 힘차고 엎어 섰죠. 안 엎으면 힘들어가고 저 사람은 그렇지? 왜? 여기 골속이 꽉 차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나이에 사람들 보면 다 어깨가 이렇게 차졌어. 네. 그래서 말하면 힘이 없고 그런 게. 나는 특별한 게 먹는 게 없어요.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못 먹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보다 마누라가 바빠서 그런지 하여튼 못 먹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정보. 요거 해먹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내가 정확한 레시피를 줄게. 레시피란 말 알죠? 요리법을 줄게. 요리법을 어디에 들어가봤냐면 여기 우리 학교거든요? 네, 여기 가면 있어요. 여기 가서 가려고 그러면 내가 줄게. 어떤 병이든지 다 레시피가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 안 적을 걸 또 적었는 말이다. 나중에 육리속세법이라고 찾아도 되고요. 선생님 좀 크게 적어주세요. 네? 조금만 크게 적어주세요. 잘못 말했다, 이거. 이미 학생적으로 들어갔다. 있어요. A에 얘는 쉬워요. M이야, M은. 네? 남아김치 왜 못했고? 남아김치를 담을 때 거의 다 파마는 양껏 이렇게 다 매운맛이에요. 밑에 거 하나 나는 몰라요. MN.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데 아니라 매운맛, 남아김치. 그리고 매운 음식들이 많아요. 매운탕도 맵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자기가 그냥 해보고 싶은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아토피성 피부염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애들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청양고추가 매운 거 같아. 진짜 맛있게 만들어줘봐요. 애들은 집에서 하도 자극성 있는 거 아니까 엄마가 안 주니까 학교 가다가 굶는 거예요. 떡볶이 하나씩 먹고 있는 거예요. 떡볶이도 안 먹으면 애들 팔딱 뒤집어져. 그리고 라면 먹는 거예요. 라면이 매운 거거든요. 한겨울에 군대에서 라면 없으면 추운 겨울 있잖아요. 그 추운 겨울날 보충 못 써요. 추워서. 이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모공이 확 수축돼야 되거든요. 이 모공이 수축되게끔 하는 게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가을에는 매운맛을 많이 먹어줘야 돼요. 위가 안 좋은데 고춧가루 먹으면 자극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현대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심지어 고춧가루 위장에서 벽에 발라봤어요. 이렇게 위는 절대로 상하지 않고. 봐봐요. 여러분들 김치 담을 때 이렇게 꽉꽉 눌러서 남잖아요. 고춧가루. 김치 담다가 고춧가루를 다 갖고 손가락 벗겨졌다는 사람 봤어요? 얼려는 하지. 근데 위장은요, 염산도 나오고, 황산도 나오고, 돼지뼈로 들어가서 모근 쪽으로 강력한 게 나오거든요? 고춧가루가 들어갔다고 위장벽이 다치면 절대로 안 나와요. 자극이 되니까.
그래서 자극을 방어하려면 위장 쪽을 이렇게 발라줄 필요가 있잖아요. 설탕이나 꿀이나 우유가 또 단맛이 있는 우유를 좀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좀 참고 먹으면 위장은 금방 치료해요. 그래서 매운 거 먹으면 한두 번만 쓰리지 그다음부터는 안 쓰요. 절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매운 걸 먹으면 폐장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방구 나오는 사람은 어떨까요? 방구는 어디가 이상해? 장이 사는 걸 매운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장이 우물뚝 옮기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쫙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음식물 찌꺼기하고 장하고 겉면이 딱 맞아서 이렇게 뽀글통해야 돼. 거기가 엇박자가 생겨서 공기통으로 생긴 거고 그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 대장 나쁜 똥이 나가는 거하고 대장 이거하고 엇박자가 맞는 걸 한개하고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매운 음식을 적당히 먹어주면 자율신경이 스스로 알아서 장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97년도에 갔어요. 94년도부터 스페인부터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외국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영어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를 잘한다는 것보다 어디 가서 이런 거 하고 싶어 신나게 가면 웨이터 이렇게 하고 딱 불러서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터 오라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음식 한 번 시켜먹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영어를 해야 내가 다 시켜갖고 ESL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 부딪히잖아요. 그럼 신뢰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쏘리 그래요. 읍소리 그러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서양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밥 먹을 때 콧구멍 쑤시는 건 절대 신뢰가 아니야. 근데 방구 끼는 건 굉장히 신뢰야. 근데 나는 방구를 잘 끼거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방구 갑자기 뚝 나오는 거야. 조그맣게 나왔지. 근데 앞에 흑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방구 꼈으니까 나도 모르게 헛소리 했지. 헛소리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너 왜 나한테 소리를 하느냐 모르는 거지. 이 사람이 내가 방구 낀 걸 못 들었구나. 그럼 한 번 더 꼈지. 확실하게 소리를 했으니까 확실히 이 사람 눈이 동그래져. 그래서 내가 이래서 소리를 했다. 소리를 했지. 가만히 보더니 너 이상한 사람, 너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표현이었어. 너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야. 영어가 잘 안 되는데 한국 같으면 내가 무슨 이상한 사람이니까 시원지가 이상하지. 내가 나이도 많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외국 사람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했던 모양이지. Welcome from. 어디서 왔냐 이거야. 기분 나쁘게 안만 못 낀 거 같고 엄청까지 물어보고 한참 생각하다가 I'm Japanese Japanese 생겼지. 근데 그건 괜찮아. 한인타운을 가는데 어르신은 손수건 갖고 다니세요? 나는 그게 좀 점잖게 못 살았는 거예요. 손수건을 아무리 챙겨도 못 갖고 다녀. 하루 쓰면 어딘가 없어져. 그러면 이렇게 질거리 다니는 가을에는 콧물이 흐르잖아요. 이 매운 게 많이 필요할 때 콧물이 흐르면 별로 묻지 않아. 있잖아요. 별로 묻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안 보면 그냥 이렇게 한번 닦아지는 거야. 그러면 표시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겉표시가 좀 묻어. 그럼 어떻게 해? 접고 살 때 이렇게 빡치는 문제에 남자는 다 그래. 나만 그래. 어른들 안 그랬어요? 남자는 다 그래. 이게 껌숙지가 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이게 한 번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두 번 이렇게 해야 되는 접고 살 때 이렇게 했는데 건덕지 알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데 옆을 딱 보니까 외국사에 차 타고 가다가 나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야 진짜 창피하네. 왜 웃었지? 안 웃었더니 그 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렇게 그러더라. 그게 괜찮다 이게 아니라 야 니 잘났다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아예 잡혀서 살 수가 없어. 한타운이라 콧물이 날 때 뭐 먹어야 돼? 매운 거. 콧물이나 매운 걸 먹으면 진짜 매운 걸 먹으면 코가 빵 뚫려요. 그러면 고춧가루만 매운 게 아니라 일식지가 와사비 있잖아요. 와사비 이렇게 한 숟가락만 먹어봐요. 코가 빵 뚫려요. 지금 고춧가루는 뭐 오늘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 있으세요? 오늘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사 나지 하시는 거, 맥주 먹고 설사 하시는 거 없어요? 네.
안주 뭐예요? 먹어야 돼요? 매운 안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먹으면 팍 터져서 설사나는 사람들은 노가리, 꼬치랑 튀는 거예요. 노가리 계속 찍어 먹으면서 맥주를 먹으면 술이 안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 방광이 약한 거. 방광이 약한 거 어때요? 오줌이 자주 마렵잖아요. 오줌 마렵다. 왜 오줌이 자주 마렵냐면 어렸을 때는 내 몸의 세포가 굉장히 유연해. 그러니까 오줌이 생기면 몸에서 노폐물이 나와서 오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방광이 자꾸 이렇게 넓어져. 그랬다가 오줌통으로 가서 오줌을 넣으려고 이게 쫙 빠져나오는 것 같이 확 흡수되면서. 그래서 오줌 빨세야.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오줌 빨세긴 한다고 언덕까지 이렇게 하고 쫙 오줌 빨세기 막 그런다고. 남자들은 다 그렇게 자랐어. 아무 나만 그랬나? 남자들은 다 그래요. 여자들은 그런 세상이 있어. 그리고 남자들은 잘 사는 집, 동네 아이들이죠. 왜 그런 식으로 잘 사죠?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고추가 작아. 못 사는 집 아이들은 신림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고추가 커. 아빠가 장난감을 많이 사다 주니까 놀 게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 고추를 안 갖고 놀지. 그러니까 작고. 신림도 아이들 갖고 놀죠. 애들은 내년에 우리 고추만 갖고 놀았어. 그래. 남자애들 그런데 어쨌든 오줌이 자주 마렵다는 것은 방광이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방광이 이상이 생기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 짠 맛을 음식이 먹는데 대표적인 게 소금이거든요. 그러면 왜 소금을 먹으면 방광이 좋아지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내 몸이 70%가 물이에요. 맞죠? 근데 물이 방아수통에 소금을 넣으면 방아수통이 한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맞아요? 얼음물이 얼면 소금을 뿌리면 얼음이 녹거든요. 내 몸의 90%가 녹아서 잘 돌게끔 하려면 소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란을 먹을 때 뻑뻑하잖아요. 소금을 치면 싹 녹는 거예요. 몸을 녹여주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적절히 먹으면 방광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짠 걸 먹으면 무조건 좋으냐? 그게 아니라 짠 걸 지나치게 먹으면 심장이 나빠져요. 근데 현대인들은 심장병 환자가 많으니까 짠 걸 적절히 먹어줘야 되는 거지만, 같은 심방광이 약한 사람들은 짠 걸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짠 게 부족하면 어디가 이상이 생길까 한번 보자고요. 뒷목이 뻣뻣하신 분들이 짠 게 부족한 거예요. 엄마들은 애 낳고 다 거의 다 뒷목 뻣뻣해요. 자궁이 힘이 약해져갖고. 애 한 둘 낳고 셋 낳고 그러잖아요. 내 몸에 골수를 다 뽑아갖고 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신장과 방광의 힘이 제일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짠 걸 많이 먹어줘야 돼요. 뒷모습 뻣뻣하고 등판 전체가 자꾸 후끈후끈하거나 춥고 아래도 그렇고 뼛속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이런 것은 다 심장광이 허약해서 그러는 건데 오늘 고쳐줄게요. 만약에 엄마들이 애기들 할 때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난 사람들은 자궁이 더 약해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짠맛을 남들보다 더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자신이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이런 증상이 다 있다. 그러면 오늘 가서 식당에 가서 간장을 한 숟가락, 또 이제 어떤 사람 꼭 질문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왜 간장이 좋네? 조선까지 아무거나 한 숟가락 먹어가지고 입만 딱 들어가면 이 아픈 게 싹 없어져요. 근데 내일은 또 아파. 그럼 내일부터 좀 짜게 먹으면 되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간장만 먹었다, 간장만 먹을 일이 없지. 소금만 먹었다, 소금만 먹을 일이 없죠. 그럼 여기서 또 소금으로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데 어느 정도로 고치냐? 제가 스페인을 갔어요. 스페인은 4개 지역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전 국민이 나를 다 알았어요. 근데 이쪽 도시에서 이쪽 도시로 가면 비행기 타러 갈 때도 있지만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한 10명 정도나 이렇게 다 가는데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먹는데 웨이터가 툭툭툭툭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다쳤대. 며칠 됐냐? 한 3일 됐대. 근데 그럴 때 감각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한 3일 되고 일주일 됐으면 아파주려고 하는 것보다 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아파지려고 하는 건데 힘들지만 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 있냐? 소금 있대. 갖고 와라. 여기다 좀 놔라. 너 손에다 좀 놔라. 너 손에 놓고 먹고 따뜻한 물 한 잔 먹어라. 먹고 따뜻한 물 한 잔 먹었어. 그 사이에 웨이트에 있는 사람 내가 수염도 기르고 좀 이렇게 옛날 도사님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기한 사람, 동양에서 온 신기한 사람이 먹으니까 먹었잖아요. 먹고 걸으라. 그 자리에서 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그러니까 나 갑자기 박수를 치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서 나와서 한숨 빼니까 먼저 생각나자. 난 고쳐주고 도망나오는데 커피라도 혼자 얻어 먹어야지. 다시 들어가야지. 그래서 커피 한 잔 사더라. 그래서 커피 한 잔 먹어. 그 정도 효과가 빠르죠. 제가 뉴욕에서 방송을 했는데 뉴욕 방송국이 마비됐어. 그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 그 방송국에 들어가기 전에 한인타운에 거기 한인 상점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무릎이 아파갖고 그 상점, 그 좋은 자리, 그 상점을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무릎 아프게 생겼어. 아주머니 무릎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릎 때문에 난 큰일이래. 이 좋은 상점을 다 가야 되는데 거기 꿀 팔아요? 꿀 파는데 사장님 먹고 싶은 꿀 파나? 꿀 갖고 오라고. 따뜻한 물에 3분의 1을 다 갖고 먹으라고. 먹은 다음에 앉으라고. 어머, 안 주시네? 안 주시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처음 다닐 때는 저 사람 마약 갖고 다니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근데 내 얼굴 보면 마약쟁이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음식이 탁월하게 커가지고.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머니도 어차피 상처가 나면 세포를 만드는 거고, 애기도 상처 나면 나는 거고, 태일성 상처는 앞으로 저기 살이 안 나오나? 늦게 안 올 뿐이죠. 근데 늦게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빨리 만들게끔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음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영양분 만든 거 먹는 건데, 영양분이 육미가 적절히 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감이 허약할 때는 이런 증상들이 생겨. 그러면 그때 짠맛이 있는 음식을 먹는데, 소금 간장이 짠맛이죠? 된장 짠맛이죠? 돼지고기가 짠맛이에요. 그래서 돼지 방광 가고 축구하고 놀잖아요. 돼지는 다산이 상징이야. 2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놓잖아요. 한 번 놓을 때 10마리씩 나. 그게 얼마나 신강강이 좋겠어요. 돼지는 다 먹잖아요. 족발까지. 돼지는 뼈까지 먹여서 먹어요. 강아지한테 돼지뼈 던져줘봐요. 바둑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었지. 속뼈 던져주면 못 먹는 거예요. 속뼈는 그만큼 다 처럼 단단한 거고, 돼지는 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들어가고 이렇게 물러서 잘 돌아가. 그게 골수까지 스며드는 거예요. 봐요? 그 골수까지 스며드는 위치를 설명을 해볼게요. 도봉산이 이렇게 있는데, 도봉산은 아무리 우리가 청소를 해도 절대로 깨끗하게 청소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싹 씻겨 내려가. 그럴 때, 요 사이사이로 나뭇잎 같은 거 이런 게 쏙쏙 들이대기잖아요. 그래서 산의 밀도가 싹 씻겨 내려가죠. 밀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짠 거를 먹으면 피가 싹 돌아요. 그래서 싹 빠져나와요. 그래서 방광으로 싹 좋게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뼛속 구석구석까지 밀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수술하는 분들이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70%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짜게 먹으면 골수가 꽉꽉 차는 거예요. 소금, 간장, 이 싫으면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콩. 콩의 모양은 콩가루 주라고 그러잖아요. 콩을 먹으면 내 몸이 콩가루 주라고 되는 거야. 콩을 먹으면 콩은 뭉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뭉치지 않아. 그러니까 피 속에 들어가는 게 안 뭉쳐. 계속 돌게끔 만드는 거예요. 콩가루 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콩을 많이 먹으면 심장을 나빠지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깜깜해서 콩밥 주면 심장을 적당히 잡게 해주면 심장에서 열을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몸이 뜨거워져요. 대신 성격은 확해지죠. 심장을 통해서. 그래서 심장이 나쁜 사람들, 성격이 급한 사람들 추위를 안 타는 거예요. 남편들은 보통 먹고 숨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심장병 환자인 거예요. 추위를 안 타요. 적당히 추위를 타요. 여자분들은 짠 게 많이 부족하고 작은 힘이 드니까. 돼지도. 예? 그렇죠. 짜게 먹으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수준이 높으니까
수준 높은 약간 어려운 거 들어갈까요? 아무래도 학생 수가 여기 좀 적으니까 약간 어려운 거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문정이면요, 2층 강당이에요. 그래갖고 한 2,000명 모이는데 여기서 내가 잘못했어. 윤리에 이러니까 저쪽 선생님이 이거 쓰면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보이지 당연히 보여요? 아, 그 사람도 너무해. 이렇게 2층에 보이나?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작은 수준이니까 약간 설명해도 되겠네요. 조화란 말이 있잖아요. 조화. 병이라는 것은 조화롭지 못해서 병이 생긴 거거든요. 오장육부가 조화로워야 돼요. 간장과 간만 좋은 음식을 먹으면 너무 간이 처음 좋아지거든요. 근데 넘쳐요. 넘치면 산이 많이 나와서 쓰게거든요. 산이 많이 나와서 위장이 나빠져요. 그렇겠죠? 근데 위장이 좋아서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그러면 신장과 방광이 나빠져요. 신장과 방광을 좋게끔 하면 짠 걸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신장과 소장이 나빠져요. 신장과 소장을 좋게끔 하려고 쓴맛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폐대장이 나빠져요. 폐대장을 좋게끔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거 안 할까? 폐대장을 좋게끔 매운 걸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간담이 옆에서 성격이 포악해져요. 이게 항상 조화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는 6가지 맛을 조화롭게끔 해서 먹는 게 가장 음식을 잘하는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짠 거를 먹으라 해서 콩을 먹으라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심장병 환자가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간이 나쁜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나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 만약에 폐병이 심하다, 폐암이다 이런 정도의 사람은 오랫동안 매운 음식을 안 먹어왔어. 그래서 매운 것을 고춧가루 있잖아요. 청양고추를 밥 숟갈 넣고 먹어도 맵지 않다고요. 제가 봉사하는 중에 부산에 가면 아이들이 집이라고 수면들이 운영하는 뇌성마비 지체부자예요. 선천적으로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들 선천적으로 핸디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은 안 될 거예요. 흉내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끔 해서 전혀 엄마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수녀님들이 나한테 배워서 거기다 식초, 대표적인 거, 식초, 커피, 술, 고춧가루, 소금 이런 걸 갖다 놓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와서 심심하면 와서 퍼먹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아이는 고춧가루를 밥숟가루 이렇게 퍼먹어요. 청양 고춧가루 매운 걸. 안 매운 거.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금 그 맛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뭐 폐병이다, 폐암이다, 대장암이다 이런 거 걸렸잖아요. 그러면 고춧가루 탕이라든가 뭐 아니 매운탕이나 이걸 갖고 한번 먹어보라고 해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만약에 오랫동안 매운 것을 안 먹어서 어색하다 그러면 생선도 매운 거거든요. 생선도 비린 거예요. 생선을 잉어 같은 걸 팍 사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병이 심한 사람들은 그 음식이 가장 필요한 거고, 여러분처럼 여기 와서 강의 듣고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입맛이 까다롭죠. 매운 걸 좀 먹다 보면 안 먹어. 맛이 없어. 그러면 안 먹으면 되거든요, 꽉 차서. 그래서 질리게 먹으면 안 되고, 질리기 전에까지.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심방광이 하나 때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심장강이 나쁘고, 고혈압이 나쁘다 그러잖아요. 짠 거는 고혈압이 있는데 이 뒷목이 아픈 고혈압은 짠 게 부족한 고혈압이고, 심장이 나쁜 고혈압은 앞에서부터 열감이 위로 올라와 그런 사람들은 짠 걸 먹으면 나쁘죠. 다 주문과 다른데 하여튼 그렇다고 지금 13만 가지 종류를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먹느냐, 야 이제 좀 골치 아픈 시기 시작하는 거 왜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믿으면 나를 봐봐요. 어떤
어떤 사람은 맨날 건강 강의만 쫓아다니면서 건강 지식은 너무너무 많아. 최근 100번이나 돼. 그러나 골골거려. 근데 우리 옆집 아저씨는 나는 내 배짱 대로 살아.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아이들 무슨 그런 사람들은 건강해. 우리 아버님은 노동하시거든요. 깨장 있잖아요. 깨 이렇게 적은 거. 그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잖게 이렇게 밥숟가락에 이렇게 놓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노동하셨죠. 그런지 깨장이 이렇게 돼서 나가면 한 숟갈 닦이면 깨장이 없었다고 그랬어. 아무튼 뭐 없었어. 그럼 와서 이걸 들어가고 있는 거야. 없었어요. 짠게 필요하면 그냥 젓가락 안 돼요. 그 다음에 커피를 내는데 그러면 우리 커피 이렇게 불길적해. 어느 커피 먹고 한 잔 먹잖아요. 그게 이제 대접 같으면 밥숟가락 한 숟가락 좀 하고 드신다고. 그리고 커피가 드신 게 땀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운동하니까. 그게 커피가 그때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에서 누가 하든 누가 뭐가 하든 그런 건 전혀 듣지 않아. 그냥 거기서 엄마가 앞에 주는 거 그날 누가 그 만드는 건 젓가락 가는 거지. 입만 안 만드는 건 쳐다보지 않고 누가 말하든 듣지 않아. 80에서 쫙 나보다 기억력이 좋으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움직이는 걸 하셔. 아, 도사님이 움직이는 거. 우리 아버님은 카트도 못 하시고 술도 못 하시거든요. 전노스팅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할 거 없잖아요. 할 거 없어 산에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박스를 다 주워. 그래갖고 팔아. 그래갖고 용돈 나눠서 와서 엄마한테 좀 줘. 그래갖고 해줘야 되는데, 아, 왜 박스가 이렇게 와? 아,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박스가 무슨 길거리에서 박스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뭐 하세요? 지금 무슨 짓이라고? 아, 근데 그전에는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괜히 한 번은 마음이 되게 아파. 전철에서 만났어. 우리 와이프를. 이 아버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 심심해서 이쪽 전철에서 저쪽 전철 갔다 이렇게 오는 거야. 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요새는 박스 주우러 가시니까 내가 마음이 안 아파. 박스 주우러 건강하시고, 그리고 매일 움직이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돈도 이렇게 갖다 주고, 예, 생기는 게 있잖아. 아, 그래서, 야, 우리 아버님 참 존경스럽다. 근데 어디까지 해야 그거 했지? 먹고 싶은 데를 먹으면 건강해지. 자기는 안 그래야 돼. 애가 몇이에요? 자기는, 네, 넷을 만들었잖아요. 넷 나는 동안 3점수 공주들 다 겪어줘. 그 3점수 공주들 다 겪고 자기를 믿어요. 근데 자기를 못 믿어. 왜 못 믿는지 알아요? 우선 입맛 감각이 다 죽었어. 대한민국 식당은 거의 90%가 나도 아르바이트 해봐서 알아. 식당에 가면 음식에다 미원을 넣어요. 미원을 넣지 않고선 반찬이 되지 않아. 근데 미원은 맛있게 하는 게 미원이 아니라 입맛 감각을 마시켜서 맛있게 착각하게끔 하는 거야. 근데 봐봐요. 내가 밭에 갔는데 참이가 하나 있어. 노랗게 생겼어. 참 맛있게 생겼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예쁜 여자가 착하게 생겼다. 맞으시죠? 맞아. 예쁜 여자가 착하게 생긴 거야. 근데 보기 좋은 참외를 노란 참외를 딱 뭐 맛있을 거라고 딱 한 입 깨물었는데 이게 안 익었어. 그럼 뇌에서 속았다 이렇게 명령을 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두 번째 참외밭에 가서 또 노란 참외 그렇잖아요. 노란 참외가 잘 익었을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딱 떼서 딱 한 입 물었는데 또 안 달아. 그러니까 뇌에서 또 속았다 그러면서 다음번엔 속지마 그런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속아보지 해갖고 노랗게 딱 깨먹는데 진짜 이게 저기야 맛이 없어. 그럼 그때는 영원히 묻지마 이런다. 그러니까 뇌에서 미원 있는 음식을 잘 먹으니까 이게 몸에 나쁜 음식인지 모르잖아. 이거 먹었잖아. 나는 모르고. 그러니까 뇌에서 내 몸 세포한테 다 나쁜 음식 먹지 마. 이러는데 뭐라도 계속 먹자. 이 감각이 마비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뇌가 있으면 몸이 어떤 것을 먹든지 뇌에서 간섭을 안 한다. 네 먹으면 안 되잖아. 병이 생기게 만들어야 돼. 놔버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감각이 마비돼버리는 거야. 모르는 거야. 뇌의 훈제를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음식이 몸에 맞는지도 모르고. 근데 나 같은 건 알죠. 먹으면 내 몸 입맛에 쫙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 그거 아는 사람들은 누구야?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맛있는 거만 두고 입이 쫙 달라붙잖아. 한순간 마셨으면 버려버려. 그렇잖아요. 애기들 맞아. 기가 막히게 예민하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묻지 않고 깔때 누가 전화 받으시는 거야? 가문을 하는데 한 2,000명 모였는데 핸드폰 따로 올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 저 사람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보거든요. 핸드폰을 올리니까 모두가 가만히 있는 거야. 나도 가만히 있었어. 근데 무슨 말씀을 하셔. 빨리 끊는 줄 알았는데 그래 거기 냉장고에 고등어를 막 먹어. 그래서 이제 끊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까 오시면 그러라고 하라 그래. 그말 다 들렸어. 그래서 핸드폰 보면서 자기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음식 먹고 살죠. 그러면 음식을 사람은 머리로 먹나요? 눈으로 먹나요? 코로 먹나요? 입으로 먹나요? 현대인들은 입으로 먹는 사람이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하도 유명한 박사들이 영양가를 계산해서 머리로 먹게끔 만들어요. 각종 요리 전문가들이 모양을 보게끔 해서 맛있게 생긴 거 먹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먹게끔 하고 심지어 냄새 맡게끔 해야지 입맛대로 먹으라고 가르친 사람이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입맛대로 먹는 걸 모르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배짱 있게 가서 배짱 있게 가서 그냥 입맛대로 사세요. 가보세요. 여기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자가 있는데 돈을 벌고 싶어. 직접 나가서 버는 사람이 있어. 남편은 부모님께서 내가 직접 나가서 벌어야지. 근데 어떤 여자는 직접 나가서 왜 벌어? 내가 집에서 살림만 잘하면 남편이 벌어다 주지. 그래서 남편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똑똑해요? 머리로 코, 눈으로 생각하지 말고 배짱 그냥 입맛대로 먹으면 그게 가장 무식하고 놀리는 것 같은데 이건 직접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은 세상이 똑똑해. 그러나 맨날 돈이 없어. 괜찮아. 근데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진짜 멍텅구리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단순하잖아요. 집에서만 살림하는 사람은 진짜 단순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돈 더 받아요. 머리를 아무리 계산해서 음식을 먹어봤자 그걸 아는 것뿐이지 입맛대로 먹는 거는 단순히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건강하죠. 아무리 유명한 박사님도 우리 아버님처럼 건강하지 않아. 근데 우리 아버님은 너무너무 무식해. 그래서 이제 입맛대로 먹어. 그래서 건강해. 근데 나도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무식한 게 너무 그래서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도 애들 잘 키우려면 너무 머리 쓰면 안 돼요. 그냥 무식하고 단순하게. 봐봐요. 내가 여성분들 많으니까 좋은 거 가르쳐 줄게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100권 책을 썼어. 그러나 이 사람이 애기를 안 낳았어. 그럼 사랑은 뭘까? 그리고 뜨거운 남녀가 어울리는 뜨거운 사랑을 안 해봤어. 그럼 사랑을 원할 수 없어. 근데 100권 책을 안 읽어봤어도 내가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을 해봤어. 그리고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리고 애기를 낳아. 그러면 이걸 몰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 연애할 때도 처녀들 있나? 단순한 게 최고야. 장기 돌리면 남자도 장기 돌려. 서로 단순하게 진짜 사랑하는 걸 그듯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은 비싼가 싼가 이런 거 보지 말고 젓가락을 들어서 입에 붙였는데 이게 이 혓바닥에 붙나 안 붙나 요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고 가장 맛있는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냐면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어서 내 몸에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몸을 가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 음식 먹는 법 가르쳐드렸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은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렸는데 제가 10년 전에 단전호흡을 이렇게 강의하는 그때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랬어요. 요새 단전호흡 하는 거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알잖아요. 제가 오랜 지난 단전호흡하고 호흡법을 가르쳐드렸어요. 어렵지 않아요. 사람은 음식 먹고 사는 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었어요?
없어요. 그렇듯이 숨 쉬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요거 쉬운 거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 주냐고. 안 줘. 내가 사람 갖고 저기 소금으로 병 고쳐주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크게 준 게 나한테 커피 한 잔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생각 나잖아요. 그럼 뒤돌아서 여행한다고. 야, 소금을 병을 고치는데 저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면 장작불에다 소금을 부어서 포장을 해서 이 렛대로 브랜드 붙여갖고 요거를 고쳤으면 10만원 받았으면 10만원 받았으면 거죠. 그렇게 브랜드 만들듯이 쉽게 가르쳐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유계에 빠져. 숨 쉬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 너무 세상에 숨 못 쉬는 사람 있어요? 숨 못 쉬는 사람 있어요? 그거 갖고 상품만 만들어서 10만원, 100만원 팔고 그래. 세상에 그랬어요. 숨 쉬는 거 팔으면서 팔아먹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뭐 완벽하게 40분 안에 마스터해, 30분 안에 마스터해 드릴게요. 그럼 되죠? 10분 쉬는 다음에, 그래서 강의가 재미없으신 분들은 가고, 강의가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4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자, 다 들어오셨나요? 강의 안 했다고 건배치. 진짜 건배 그런 거 같죠? 그런 건데요, 그래요. 제 시간에 오시면 되지. 또 정말 강의 안 했겠어요. 어떤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단순하게. 사람이 이렇게 입이 있으면요.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먹고 해서 코로 숨 쉬고 입으로 먹고 해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위장이 여기 안에서 짬뽕 돼갖고 이게 에너지 돼서 혼각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고 먹는 거 아니면 끝이야. 세상에 자동차는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인간한테 연료가 들어가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코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없어. 이거 그것만. 그래서 사람은 건강의 기준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냐? 이건 거예요. 잘 먹었는데 찌꺼기 나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사람들 방구 뜨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 삼촌은 평생 방구도 한 번도 안 떠봤대. 그래서 방구 하나도 안 생기나? 잘못된 거지. 방구 많이 뜨는 거야지. 하여튼 숨 쉬고 밥 잘 먹고 밥 먹는 거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거. 근데 숨은 어디로 쉬어요? 코로 서서 어디로 들어가? 체를 들어가요. 근데 숨이 많이 들어가면 좋죠. 많이 내쉴 수 있으면 좋아. 폐활량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바라는 게 있어. 서두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손잡이 있어갖고 꽉 누르면 여기가 딱 좁아졌다가 싹 누르면 손만 착 빨아버려 잡아. 그쵸? 배도 그런 거예요. 배도 얘네들 축소시켜. 그럼 손이 바깥에 잡아서 꽉 누르는 거. 그럼 쫙 펼쳐. 그럼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심호흡을 할 때 사람들이 심호흡하자 이러진 않죠. 심호흡하자. 폐가 쫙 넓어지는 건데 폐가 쫙 넓어지려면 폐가 또 가장 좁아져요. 가장 좁은 상태에서 가장 넓은 상태까지 움직이는 거. 이게 폐를 최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장작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장작불 확 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게 숨 쉬는 거의 처음과 끝. 근데 내가 맨날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숨 쉬는 거 가르쳐줘서 누가 돈 주겠냐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이 방법을 가르치고 저렇게 갖고 거기다 한번 놔두고 집어넣고 뭐 어렵게 뭐 천지 넣고 이렇게 하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나는 돈 주고 안 팔아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겠다. 숨은 배로 쉬는 건데 맞아요, 틀려요. 배로 쉬는 건데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산소를 많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배를
최대한대로 축소시켜줬다가 최대한대로 넓혀줘야 되는데 최대한대로 축소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내가 시범을 보여드립니다. 움직이세요.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이 관절을 위로 꺾어요. 됐죠?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 이렇게 꺾어. 가슴 앞에서. 그리고 이걸 가슴 속에서 앞에서로 붙게끔 만들어요. 붙었어요? 붙었지? 살은 좀 섞어도 붙죠? 안 붙나? 붙었죠? 가슴 답답하죠? 여기에 가슴이 제일 답답한 상태. 폐가 제일 축소됐을 때.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벌려. 이렇게. 여기에 가슴이 제일 넓어졌을 때 상태. 손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축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이것도 붙이고, 주방장도 붙이고. 네.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공간으로 않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려보세요. 이 상태. 자연스러운 이 상태. 안 붙을 수도 있지. 자, 이렇게 다시 올리고. 이렇게까지 붙이죠. 요거 이렇게. 네. 다시 올려보세요. 잘했어. 여기까지가. 오므렸을 때는 가만히 있고요. 걸릴 때 코로 숨을 들어가시는 거야. 숨을. 들어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어. 숨 내쉬고, 우선 코로 한번 연습해보자고. 입으로 내쉬고. 자, 제가 하나, 둘, 셋, 넷, 5 정도까지만 길게 했거든요. 숨을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요. 잘하세요. 들어가세요. 내쉬어. 이렇게 소리가 나도 돼요. 소리가 나면 더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다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꺾어줘요. 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손을 쉬는 겁니다. 자, 들어가시고, 내쉬고, 들어가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들어가시고, 잠깐. 여자님 본인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그 사이 하품 나온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어디까지 규칙에 맞춰서 해보려니까 그래도 몇 번만 해보면 돼. 한 1000번만 해보자고요. 앞으로 하나는 꺾어서 그쵸? 자, 들어가시고 내쉬고 마시고 잠시만 내쉬고 됐어요. 여기까지 낸 다음에 폐까지 숨을 다 들어 마셨잖아요. 폐를 다 들어 마신 다음에 요거를 배꼽 밑에 단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요건 서서 연습해야 돼요. 일어나 보실래요? 배꼽에다가 양쪽 검지를 이렇게 모아서 검지손가락을 배꼽 위에 다 쓰도록 하고요. 숨 쉬는 거하고 상관없이 아랫배가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쓸 때 하나 하면 이게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내가 쓸 때마다 숨은 안 두고 배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붙일게. 하나 나오고 들어가고 둘 나왔다 들어가고
원래 나왔어요? 원래 나왔어도 조금 더 내밀어야 돼. 자, 하나, 나왔다, 들어가고. 둘, 나왔다, 들어가고. 셋, 나왔다, 들어가고. 어르신 허리 흔드는 거지, 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잘하시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누구는 가슴이 자, 배만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이 나오고. 나왔다, 들어가고. 자, 근육을 계속 붙일게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누군 나오기만 하고 들어가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래도 좀 집어넣어봐요,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자, 다시 10번 할게요. 이거 진짜 이거 가르쳐준 분이 진짜 백이에요. 자, 봐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했는데 이제 여기다가 호흡까지 마시는 거예요. 호흡은 숨이 들어갈 때, 코로 들어갈 때 아랫배가 나왔다가 입으로 내쉴 때 아랫배가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이해 못하시는 분 없어? 자, 구령을 붙일게. 천천히 할 거예요. 이건 숨이 들어가는 거니까 숨을 들어마시고 아랫배가 나올 때 들어마실 때 내쉬고 입으로 들어가네? 네, 다시 들어마시고 내쉬고. 내쉬는데 아랫배가 나오면 안 되지. 내쉴 때 아랫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다시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두 번만 더 할게요. 들어마시고 내쉬고. 하나, 들어마시고 내쉬고. 됐어. 여기까지가 최종 목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들어마실 때 손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마셔서 내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잠깐 들어마실 때 아랫배가 나와요. 이해됐죠? 아까 이렇게 들어마실 때 가만히 있었죠. 이번에 아랫배가 나와야 돼. 그래야 산소가 이 뱃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코로 들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아랫배가 나오죠? 안 나오는 분이요? 없어. 안 나와요? 계속 하시는구나. 자, 들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제 옆에서 조그맣게 들어마시고 내쉬고. 요게 한 동작이에요. 여기. 자,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어르신 옆에 보고 하세요. 자,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동작이 틀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해보자고 했어요. 우리가 동작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른들 꼭 받쳐야 돼요. 봐봐요. 자, 동작을 맞춰 정신 집중하세요. 자, 들어마시고 내쉬고. 이번에는 옆으로 들어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들어마셨을 때가 어떻게 기준이냐고. 들어마시면 아랫배가 나왔죠? 요게 이렇게 땅땅해진다.
아직까지 처음이니까 안 되지만 우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동작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 동작은 이제 배까지 공기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저 발끝까지 가야 돼요. 나는 숨을 들어 마시면 봐봐요. 옆구리 나오죠. 이 발끝으로 산소가 들어가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만져보시면 들어가요. 네. 발끝까지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잠깐 앉으세요. 공격을 들어오세요. 우리 연구원들 요거 한 좀 도와주세요. 자, 가보세요. 양쪽 발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무릎을 살짝 보는 상태. 여기 기본 자세예요. 그 다음에 숨을 깊이 들여 마시는데 얼굴은 계속 정면을 봐야 돼. 이게 포인트야. 얼굴이 밑으로 가면 안 돼. 아, 단단히 올라가서. 너무 멀리 가면 있는 것 같다. 멋있어요? 네. 나한테 전화 좀 하세요. 자, 발을 어깨를 이렇게 벌리고 두 손을 두 무릎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약간 구부러졌죠. 이때 얼굴을 정면으로 봐. 그러면서 숨을 들어마시는 거예요. 들어마시고 그러면서 팔을 굽혀서 가슴을 양가슴을 허벅지에 붙이는 거예요. 들어마시고 그러면 척추가 목뒤가 이렇게 꺾여. 이렇게. 그러면 척추선이 요 뒤로 이렇게 꺾일 때 내 몸에 요 동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동맥이 가장 크게 열리는 자리예요. 한 동작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여요. 그리고 땀이 쫙 나와요. 봐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본 자세죠? 자, 들어마시고 정면 계속 봐야죠. 그 다음에 원래 상태대로 계속 들어가요. 오르는 것. 네. 그러면 일어나세요. 자, 우리 연구원들 동작 안 되시는 분 동작 좀 잡아주세요. 나와서. 예. 자, 기본 자세 준비 자세 잡으세요. 준비 자세. 준비 자세는 발을 이렇게 앞에 아니라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렇죠? 좀 더 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 상태. 이 상태죠. 자, 들어마시고 들어마시면서 다시 일어나세요. 이 상태는 화장실 가서 엉덩이 내려가지 말고 엉덩이 가서 몸하고 스푼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목하고 등뼈가 이렇게 싹 날개처럼 펴요. 날개처럼 펴요. 다시 요것만 확실히 배우면 오늘 다 배운 거예요. 자 아니 기본 자세 준비하시고 자, 들어마시고 엉덩이가 내려가지 말고 엉덩이 내려가지 말고 그렇죠 머리를 들으셔. 정면을 보세요. 내쉬고 자, 들어마시고 엉덩이 잠깐 내쉬고 엉덩이 내려가면 안 돼요. 엉덩이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 위에 올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들어마시면 이게 엉덩이 내려가면 안 돼. 그럼 엉덩이는 그대로 있고 가슴이 내려가야지. 가슴이 내려가. 그렇죠. 가슴이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들어마시고 다시 해볼게요. 잘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요거는 한 번만 동작을 잘하면 척추가 딱 열려. 아주 그냥 척추가 반드시 쓴다고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다시. 네, 코로 들어마시고 입으로 내시는 거예요. 그건 똑같아요. 자, 다리를 약간 벌려줘야 돼.
팔아먹으신 분들은 발을 약간 벌려야 돼요. 팔자로. 여기 이렇게. 너무 예쁘니까 내가 눈에 띄어서 그러잖아요. 이게 벌려주죠. 벌려주고, 또, 자, 이렇게 들어가시고, 엉덩이 너무 가야지. 아니,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거 좀 나오시죠. 네. 척추가 잘 되게끔, 한 반절만 동작이 제대로 나왔고,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80%는 건져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올려주고, 엉덩이 내려가면 안 되고, 몸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마시고, 정면으로, 던져가. 옳지, 그래서. 척추 뒤가 빵 하고 열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보세요. 시원한 자국에 뭐가 뻥 지나가는 것 같진 않고, 그럼 좀 더 해. 뭐가, 낮에 이렇게 뭐가 빵 하고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그래야 가르쳐 드립니다. 자, 들어가시고, 한 번만 더. 정면을 보고 엉덩이 내려가지 말고, 자, 들어마시고, 여보세요. 저한테 거물어지고 줄 분. 몸매나 인물이나 가장 잘하게 생겼어. 벌써 이렇게 딱. 근데 제일 못해. 이렇게 하고 싶은 뚝딱으로 봤는데 이게 쫙 내려가야지, 이렇게. 다시 한 번. 이거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동작을 가는 겁니다. 들어마시고. 힘을 내시고. 요 동작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척추 통해서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하체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고관절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요걸 이렇게 잡았어요. 양쪽 발을 벌리고. 한 요로 어깨 넓이만큼 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마시면서 두 무릎을 살짝 구부리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들어마시고, 끝까지. 아랫배가 힘이 들어갔죠? 내쉬고. 이거 했는데 뭐 여자들 아랫배 또 뱃살 쪘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이거 하면 뱃살 쫙쫙 빠져요. 다 땀나는 거 봐요. 자, 들어마시고. 뱃살 빠졌어요? 자, 들어마시고. 여기서 손 멈춰. 동작도 멈추고. 웃지 말고. 내쉬고. 우리 남들으면 안 되죠. 자, 다시. 자, 들어마시고. 아래 동작도 멈춰서 웃어. 훔치지마. 훔치지마. 항상 안정맞추면 아니, 이게, 요 순간, 멈춰서 관절염이 딱 맞다 멈추잖아요. 그러면 여기 경락이 조금 있다가 확 열려요. 그래서 밑으로 에너지가 확 가는 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걸을 때 보면 기가 이렇게 나가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43살에 장가를 갔어요. 아들을 낳고 싶대. 손이 조금 문제. 하나님이 천천히 갈 때는 너 에너지가 별로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걸으면 된다. 빨리 갈 때는 에너지 소비가 많으니까 많이 움직여서 에너지를 만들라 이거예요. 결국은 걸을 때 잘 걸어주면 에너지 소비가 나한테 필요한 것만큼 적절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숨 쉬는 때, 걷는 운동이 이 기상 최대 운동인데 그때 숨 쉬는 것까지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바쁜데 언제 도장 가서 1시간 동안 운동하겠어. 그러면 나한테 신나는 데서 좋지만, 이제 여기 몇 선생님 계산이 나오네. 하여튼 그거 다 포기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걸을 때 숨 쉬는 거예요. 중요해요. 들어마실 때 4번 들어마시고, 네, 아래가 나와야지. 내쉴 때
이해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마실 때 네, 내쉴 때 네, 다이어트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마시고, 내쉴 때. 걸으면서 들어마시고, 특별하게 도장 가지 않아도 어디 가나 10분 걸어오잖아요. 10분 동안 들어마시고, 서로에다가 들어마시고, 내쉬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들어마시고, 내쉬고 하다가 싸움 안 해. 그럼요. 모든 게 다 영화돼 있어요. 그리고 들어마시고 내쉬는 사고가 안 나. 우리가 백화점 가면 예쁜 예쁜 물건들 많잖아요. 어머 예뻐. 우리 밑에 안 보잖아요. 어머 예뻐. 확 넘어지는 거. 애들이 특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마시고 예쁘고 내쉬고 생각이 이제 호흡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력도 하사불통이라는 것이 정신과 호흡이 유체. 아니 근데 호흡 몇 번 했더니 환해졌어. 옆 사람들 봐봐. 옆 사람들 봐봐. 그쵸? 얼굴 찌그러들었어. 호흡했더니 환해졌죠 다들. 땀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 돌아서 화장과라고 다른 거죠. 요 호흡만 잘하면 정신력도 하사불통이 되고 그래서 인생이 다 풀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숨쉬잖아요. 그럼 인생이 다 풀리는데 이 말을 믿겠어요 사람들이. 진짜 교회 가서 우리 뒤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정신이 밝아지고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잘 사는 거야. 하나님 너 잘 살아 이러지 않고 자기가 잘 사는 거야. 하나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그렇지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아야 돼.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받아요. 어떤 분이 발이 자꾸 뜨거워진대. 근데 며칠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거기에 답장을 한 건데 발이 뜨거워진 건 뭐냐면 내 몸에 자율신경이라는 건 있어. 자율신경.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손이 이렇게 가면 내가 손이 오니까 움직여라. 이제 눈이 조절 안 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자율신경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온도 자율신경이 있어. 내가 추운데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럼 몸에서 자꾸 열감을 발생시켜. 그래서 평상시에도 추운데 가도 춥지 않아. 한중막이 올라가서 뜨겁잖아요. 근데 안에서 한참 있으면 추워져. 이 자율조절 온도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심포상출하는 거예요. 그 자율조절 온도 기능, 온도 자율조절 기능이 망가져갖고 열이 지멋대로 나는 거야. 네. 어떨 땐 뜨거워졌다가 어떨 땐 추워졌다가 발이 뜨끈뜨끈했다가 또 발이 진짜 뜨끈뜨끈한 거 같아. 그래갖고 뜨거운 거 찬물 속에 넣었지 김이 모락모락 나. 근데 또 그 공상도 걸리고 온도 조절이 말 안 되는데 그게 심포상출이에요. 그걸 좋게끔 하려면 뭐냐면 떫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떫은 음식을 옥수수 떴죠, 녹두 떴죠, 소라 떴죠, 오리고기 떴죠. 또 뭐가 떴겠어요? 황새 떴죠, 북어 떴죠, 밤 떴죠, 밤껍질 떴죠, 떫은 거 떴죠. 그래서 떫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포가 망가지면 몸이 떨어져서 니 떨리냐 그러는 거예요. 심포상수가 많아요. 심포. 여자들 낳고도 속생이 오락통 치는 거 있죠? 그게 심포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심포가 망가지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울증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우울증이 병이 아니고 힘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애가 한 둘 키웠잖아요. 근데 엄마니까 애 키울 때는 온갖 것 다 희생해갖고 애를 키웠어. 이런 새끼들이 한 10살 먹으면 지들끼리 놀다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 힘 빠졌다는 것이지 뭐 우울증이 병이 아닌 거야. 그냥 힘 생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운동하러 다니는 거죠. 근데 골프할 때도 말이죠. 우리 회사 본부장이 있는데 본부장의 아들이 7살이야. 이런 새끼가 말을 안 들어. 너 일로 와. 그럼 옛날에 때렸는데 요새는 숨 들어가시고 내쉬고 100번 그러면 손 들어가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이 힘이 세졌어. 친구들하고 막 가서 싸우면 숨 들어가시고 내쉬고 하고 뻥 치잖아. 애들 나빴는데 나도 짱이 됐어. 그래서 너 숨 쉬는 거 그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봐봐 내가 숨 들어가시고
엄청 세인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숨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뒷말씀. 여기서 다 감사합니다.